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28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초읽기에 들어갔죠. 특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 자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자백을 하면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해유를 하기도 하고 이화영을 전부 다 지금 자충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본인의 핵심 척건, 본인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김용을 이번에 또 투입을 했습니다.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의 주장을 깨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이재명에게 김성태는 처음부터 그랬고 이화영도 지금 자백을 하면서 이 대북 송금을 대신해줬다. 800만 달러. 그것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을 깨려고 하니까 김용이 필요했습니다. 김용, 본인의 핵심 접근 김용. 왜 김용이 필요해졌냐면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진술에서 본인이 김용은 그때 당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방북을 추진할 때 경기도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 대변인과 김성태가 3번이나 만나서 처음에 이 대북 송금을 하고 나서 대변인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고 그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하라는 말이죠. 알려줬고 그 다음에 3번이나 만났는데 3번이나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면서 김용 대변인이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하더라. 돈을 대신 내줬어. 자, 그런 주장을 검찰에서 3번이나 만났다고 김성태가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용을 정인으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김용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3번 만나서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코너로 몰리니까 이번에는 김용이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참고인 신문부대로 나가겠다 해서 어제 검찰에 나왔죠. 검찰에 나왔는데 검찰 앞에서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은 3번 만난 적이 없고 김성태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합석한 것 뿐이다.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김성태에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고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 방북 대가를 줬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용이 긴급 투입됐죠. 자, 그런데 김용 쪽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하나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질신문입니다. 대질신문. 자,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면은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하죠. 그런데 이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지 대질신문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3번 만나서 또 한 번 전화로 보고를 하고 3번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 번 만났고, 한 번 봤고, 얼굴 한 번 봤고, 고맙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김용 두 사람이 딱 대질을 하면은 누가 거짓말 하는지는 뻔히 드러나겠죠. 특히 김성태는 3번 만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장소, 시간. 자, 이런 걸 다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질을 해서 김성태가 그걸 들이밀면은 김용은 얼굴이 빨개지겠죠. 어쩔 바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 대질신문은 양쪽이 합의를 해야지 이루어집니다. 강제로 대질신문은 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검찰에서. 그래서 이것을 김성태 쪽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면은 김용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대질신문 하겠다 해서 검찰이 김용 쪽에 물어본 거죠. 대질신문을 김성태가 요구하는데 하겠느냐 하니까는 아니요. 나 안 해. 공문위를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실은 어느 쪽에 가는지 알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것을 종합해서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최측근 김용과 김성태 대질 조사를 추진, 그러나 김용 거부로 무산 이렇게 확인이 됐다.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하죠. 어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용 그리고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대질 조사를 해서 김용이 정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김용 대변인이 인지했으면 그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도 안다는 이야기죠. 인지하고 있었는지, 김성태와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니까 그럼 대질을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질에 대비해서 이 대질은 김성태가 요구를 했고, 오후부터 어제 그 오후에 그 검찰총으로 들어갔는데 이 김용과의 대질을 대비해서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나와서 그 수원지검에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김용이 오케이 하면은 바로 조사실로 들어가서 대질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것이 그러니까 김성태 측은 2019년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북한 측이 달라고 요구한 이재명의 방북 대가죠. 방북 대가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김성태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2019년 대북 송금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용 당시 대변인과 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했다. 자, 800만 달러 보낼 때 김용 대변인과 통화하면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가 내야 할 돈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이 특별히 북한 가시는데 북한에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3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제가 보냈습니다. 하고 당시 대변인 김용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보고가 있었으면 당연히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죠. 그리고 김성태는 3차례 만난 적도 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이화영 재판에서도 정인으로 나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뿐이 아니고 재판에서 정인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거짓이면 또 처벌받습니다. 재판에서도 정인으로 나와서 김용과 3차례 만난 사실을 공개를 했고, 자, 구체적으로 합니다. 2019년 5, 6월, 그리고 2020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2020년 1, 2월에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 시점, 장소를 다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식당에서 만났을 때는 김용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해서 김성태가 앞으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출마하면 이제 돈 좀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김용이 고맙다. 우리가 잘 되면 정책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잘 되면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김성태 쌍방울은 대기업으로 팍팍 키워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는 김용의 코멘트를. 그리고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도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김성태 회장을 대신해서 조문을 갔다. 그때 쌍방울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김용이 쌍방울과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다. 왜 쌍방울과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죠? 조금 전에 고맙다는 자기가 이제 출마를 하면 도와준다고 하니까 고맙다. 우리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은 다 보답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이 모친상에 가서, 김용이 김성태에게 쌍방울과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방 부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건 결국은 대북 송금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800만 달러, 그건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신 내줬기 때문에 고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상주죠. 이재명 대표와 서로 인사를 하게 해줬다. 쌍방울 부회장을. 이분이 우리 돈 대신 내준, 그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은 서로 통하는 거죠. 우리 돈 대신 내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밑에 있는 방용철 부회장입니다. 자, 참 고마운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영철 부회장은 그렇게 가서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김용 대변인을 다 만나고 왔다는 것을 김성태에게 보고했다. 자,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저 김용은 그런데도 어제 그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진실을 밝히겠다 하고 검찰에 들어갔죠. 경기도 대변인 시절엔 2019년 5월에 여러 사람과 김성태 대표를 한 번 딱 본 적이 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쌍방울 쪽에 고맙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 그러니 검찰이 그러면 대지를 하시죠.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방영철, 쌍방울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지를 해서 두 사람 말이 틀리니까는 대지를 하면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하겠다. 자, 쌍방울 쪽은 이 검찰에 제발 김용과 대질 조사를 하게 해달라. 김성태와 방영철은. 그런데 김용이 거부해서 조사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대질 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김용 쪽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검찰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그거 밝혀내봐. 검찰이 내 말이 틀렸다는 걸 밝혀내봐. 왜 내가 이 대지를 해서 무한함을 당해. 다 들통날 텐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김용이 정말 당당하다면은, 자기 말이 맞다면은 오히려 본인이 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지를 하자고 해서 이 박살을 내면서 자기 말이 맞으면은 김성태 거짓말 하지 마 하고 박살을 내고 김성태를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본인이 거짓말을 해왔으니 딱 대지를 하자고 하니까는 꼬리를 내린 거죠. 자, 이재명은 지금 뭐 해유, 위하영 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코너에 몰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을 다 쓰지만은 해유 문제는 나중에 증거인멸 교사로 바로 구속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됐고, 자, 이 김용 이 문제도 오히려 이 대질신문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아, 저것도 거짓말하는구나, 저 집단, 이재명, 김용 저 집단, 그런 인식만 심어주는 또 자충수가 됐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